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함수를 제대로 설명하는 학생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정의학습, 개념학습을 생각보다 대단히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치동 진우쌤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개념을 철저히 공부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은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죠. 과연 개념을 철저히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수학에서 말하는 개념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수학의 기본이 되는 숫자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만들어낸 약속이에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수를 표현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인간들끼리 약속을 한 것입니다. 더하기를 십자 모양으로 한 것도 빼기를 일자 모양으로 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런 약속인 거죠. 개수를 표현하는데 매번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그림을 일일이 그리기에는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십자 모양이든 일자 모양이든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호는 약속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이렇듯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수학 교과서나 개념서에 이런 약속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개념입니다. 가끔 개념 공부를 하라 했더니 공식을 외우는 학생도 있는데 개념은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나오기 전까지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개념에 해당합니다. 공식은 이런 개념의 과정을 줄여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개념서나 교과서를 볼 때 무언가 땡땡이라 하기로 한다, 뭐뭐라 하기로 하자와 같이 약속하는 부분이 바로 개념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기로 하자, 원은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 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부분을 다른 말로 정의라고 부릅니다. 정의는 수학 용어와 기호를 소개하고 뭐뭐라 하기로 한다와 같이 굳건한 약속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괜히 어려워 보이고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더 와닿으실 거예요. 학생들은 보통 이런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요. 왜냐하면 정의를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이 성적 향상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의를 꼼꼼하게 머릿속에 넣으려 하지 않는 거죠. 공부하자니 애매하고 안 하자니 개운하지 않은 그런 부분인 셈입니다. 정의를 확실히 익히고 넘어가는 학생이 의외로 적어요. 중학교에서 배운 함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글쎄요, 문제는 잘 풀었는데 말로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라고 대답을 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함수란 하나의 정의역에 하나의 치역이 대응되는 것을 말한다 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대체로 뭐뭐가 변하면 뭐뭐도 변한다, 함수를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함수를 제대로 설명하는 학생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정의학습, 개념학습을 생각보다 대단히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개념학습이 중요한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쉬운 문제는 문제의 식이 주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식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식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고난도 문제는 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제의 설명을 보고 스스로 식을 세워야 합니다. 개념학습을 잘 해놓으면 이런 고난도 문제의 식을 세울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도 문제는 한 가지 개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념이 섞여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개념의 정의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스스로 해본 학생은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수학적 도구와 생각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수학적 도구를 가진 학생은 고난도 문제뿐만 아니라 논술이나 서술형 문제의 고득점에도 큰 도움이 돼요. 논술과 서술형 문제는 답만 맞히는 객관식 문제와는 달리 답을 맞히는 과정을 통해 득점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개념학습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갖춰져 있다면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리한 거죠. 그래서 개념 공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의는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념 공부는 왜?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면 끝이 납니다.
100% 이해를 하게 되면 이미 반강제로 머릿속에 공식이 암기가 돼요. 제대로 개념 공부를 마쳤는지 테스트를 해보려면 해당 개념의 정의를 설명해 보면 됩니다. 미분이란 무엇인가? 함수란 무엇인가? 수열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으면 100%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은 개념에서 시작된 학문입니다. 수많은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들이 개념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수학이 곧 개념이고 개념은 곧 수학의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대충 학습하고 문제풀이라는 결과만 빨리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유도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유도 과정을 알면 얼마나 기억에 오래 남고 여러 응용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집합과 명제단원에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배웁니다.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이다. 예를 들어 집합 A의 원소가 A, B, C일 때 원소의 개수는 A, B, C 총 3개이므로 위의 공식에 n은 3을 대입하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은 8개가 됩니다.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은 아주 쉬우니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집합 A의 부분집합은 각 원소 A, B, C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죠. 따라서 간단하게 표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원소 A는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 원소 B도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며 원소 C도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를 고려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8개의 부분집합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유도 과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연습했다면 다음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집합 A는 마찬가지로 원소 ABC를 갖습니다. 그런데 원소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가? 자, 두 번째 문제는 집합 A 마찬가지로 원소 ABC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소 A를 반드시 포함하고 원소 B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가? 입니다. 만약 유도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결과 공식만 외웠다면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2의 n승인데 n에 몇을 넣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유도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유도해본 학생이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포함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2의 n제곱이었지 표로 정리하면 쉽겠다 라고 생각하며 변형된 문제도 거리낌 없이 대처할 수 있어요. 실제 풀이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집합 A, 원소 ABC일 때 원소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원소 A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 원소 B는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같죠. 그리고 원소 C도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총 1 곱하기 2 곱하기 2는 4, 4개의 부분집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집합 A의 원소가 ABC일 때 원소 A를 반드시 포함하고 원소 B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가 라는 문제였고요. 원소 A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요. 원소 B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하므로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며 원소 C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를 고려하면 총 1 곱하기 1 곱하기 2, 두 개의 부분집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문제의 풀이 방법 아이디어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의 유도 과정입니다. 이처럼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스스로 연습하고 익힌다면 변형된 문제나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 소중한 수학적 도구를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수학 문제는 개념에서 설명된 약속만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어요. 다만 공식은 중간 과정에서 소요되는 복잡한 계산을 간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는 제발 공식 암기에 집착해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눈앞에 있는 공식이 탄생하게 된 과정을 샅샅이 찾아내 보세요. 더 이상 왜?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만큼 학습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봅시다. 공식의 유도 과정을 비롯한 개념 공부를 하나씩 체화하다 보면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적 재료가 어느새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요약, 첫 번째, 수학 개념은 공식이 아니다. 공식이 나오기 전까지 설명해 놓은 부분이 개념에 해당한다. 공식은 이런 개념의 과정을 줄여주는 도구일 뿐이다. 두 번째, 유도 과정은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적 재료다.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스스로 해본 학생은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수학적 도구와 생각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공식만 외우고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만행을 저지르지 말자 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